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문화재단의 북부사무소장 백기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전시 기획도 하고 작가로도 활동했었고 다양한 글도 생산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북부사무소를 운영을 했었던 거는 9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서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다 보니 수원에 재단 본부가 있는 거에 문화예술인들이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5년도쯤에 이쪽에 의정부의 북부청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설립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아마 운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사업 단위로 이 북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일개 팀 정도의 그 사무소가 건립이 됐다가 이 청사가 폐지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행정적으로 없어지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경기 북부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공약 사항도 맞물려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사실 경기문화재단이 북부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팀보다는 좀 더 큰 단위의 사무소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올해 저희가 이제 3월 18일 날 개소식을 하고, 예산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받아서 북부 쪽에서 그동안 좀 문화적으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약간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부가 제일 먼저는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 남북한의 냉전 체제가 오래 지속됐고, 또 사실 그 문제가 남북한 문제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국가보안법서부터 여러 가지 민감한 예민한 문제들이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내부에서 냉전 문제를 다룬다는 건 너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베니스 비엔날레 그 건축 비엔날레에서 한국 국가관이 그 황금사자상을 받게 되는 그 한반도 오감도 전시 같은 게 기획이 되고, 남북한의 건축을 비교하는 그런 유형의 전시들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들, 이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DMZ나 접경에서 할 수 있는 약간의 통일 염원에 관련된 문화 행사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혹시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이 있으면 좀 자료들을 모아서 이후에 통일 세대를 좀 준비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독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그 통일에 관한 염원이 같이 맞물려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동독 사회하고의 문화적인 교류에 관련된 고민들을 예술가들이 해오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90년대 80년대 초반, 초중반에 상당수의 그 동독 출신의 중요한 작가들이 서독으로도 넘어오고 이러면서 그 동독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시 서독에서 이야기되는 과정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탈북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져 있어서 그런 주제들을 좀 집중해서 다루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하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 정책으로 봐서는 이 경기 북부는 거의 농촌 지역에 가깝고 되게 많이 이렇게 소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경상도나 강원도 어디 외진 시골하고 좀 흡사할 정도로 그
전통 연희나 전통 문화 같은 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노동요를 부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그 잘 아시는 양주 별산대 놀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부터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잘 보존되지 않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어떤 현대적인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국제화 프로젝트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별산대에서 저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산대라고 하는 문화 형식이 있더라고요. 산대 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산대가 있고 일본에도 산대가 있고 중국, 심지어는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까지도 확장돼 있는데, 산대라는 형식 자체가 일종의 어떤 가마나 무대 같은 것들, 이동 가능한 무대를 이끌고 가면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퍼레이드 같은 게 만들어지는 형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중국 사신이 올 때만 이렇게 뭐 끌고 나가는 산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고증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산대가 일본에서는 마찌리 축제에서도 또 중요한 아이콘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현대로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카니발하고도 연동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재밌는 유형들이 많아요. 그 산대 안에는 그런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심지어는 서커스도 있고 막 기계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고, 또 그리고 무대 장치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은 그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조형적이거나 무대 예술 같은 것들이 그 안에 같이 맞물리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고증 작업을 거쳐서 내년에 아마 국제 프로젝트로 해서 한중일 네트워크를 좀 만드는 일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경기 북부, 우리가 여기서 문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문화가 생성돼야 된다는 필요성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게 쉽게 일반적으로 문화를 다룰 때 문화는 그냥 막 발굴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뭐 하면은 생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화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그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청년 문화기획자들을 이제 양성해야 되는 문제가 저희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뭐 청년 의제는 되게 큰 문제인데, 서울시 같은 데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필요로 한 뭐 상상력이라든가 미래적인 비전들, 뭐 다양한 그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선도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교류하거나 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한편에서 보면 문화예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급진적인 문화 기획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나 그걸 실천하는 일들을 지지해 주는 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 일자리 허브 쪽도 보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련이다 보니까 예술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만 결국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활용론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사실 문화예술의 생성이나 문화예술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재작년부터 제가 경기창작센터에서 했었던 예술로 가로지르기 썸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그 전공자들이 다시 문화예술 본질의 에너지와 힘으로 취업해서 다시 관통해 나갈 수 있는 미래적 문화를 생성해 보자는 게 하나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지금은 올해 아마 썸머 아카데미를 진행을 못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업이 바뀌면서 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좀 여기서 문화기획을 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더 문화예술의 본질을 다시 제고하고 그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림들을 좀 그려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젊은 우리 또 멘토들을 좀 이게 뽑아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업 명칭이 예술로 가로지르기라는 명칭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원래 제목은 예술 가로지르기였어요. 사업 명칭이 예술 가로지르기로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예술을 가로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술끼리 가로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르 간에 서로 통섭이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장르 통섭은 이제 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장르 통섭은 이미 뭐 너무 오랜 시간 진행돼 왔었던 거고, 이제는 예술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가로지를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로지르기를 생각할 때 랑시에르가 말했던 감각의 분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각의 분할이라는 게 그게 정치적인 가장자리 안에 우리가 인접해 있는 사회적인 사회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 영역에 위치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감각의 가장자리 형태에 위치하고 그 사이를 가로지른다는 것에 의미에 관한 것인데 그게 참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려면 그거를 가로지를 수 있는 주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규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내공을 갖고 있는 그 선수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을 전면에 배치했을 때 이들은 아마 그 감각의 경계들 사이들을 분명히 가로지르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감각적인 얘기라 사실은 이 정도면 어떤 경계에서 이 일종의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기획자들이다, 이런 분들을 이 커팅 엣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했던 거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에 관한 인식이 어떤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그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없는, 그것도 역시 이제 랑시에르식으로 말하면 무지한 스승인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숲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만 해주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기 숲길을 가는 자들을 생각하는 무지한 스승의 상상력과 비슷한 방식의 이른바 암중모색의 플랫폼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지향점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숲으로 가게 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찾아가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모이는 사람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계속 되는 문제가 예술로 가로지르기의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전 주제를 딱 얘기하기 힘들었고요. 약간 뭐가 얼기설기 실타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벌레가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서 치즈 같은 모형에서 이 구멍이 일로 나갔다 저 구멍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상한 어떤 큐브일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사는 그 구조다. 그래서 그 구조 안으로 들어왔다가 얘가 일로 빠질지 절로 빠질지 몰라요. 그거를 서로 어떤 구조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는 구조로 들어가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으면 되는 거. 근데 대부분의 행사들 가보면 알잖아. 뭔지 알겠거든. 이거는 이런 행사야. 이게 딱 보인다고. 아, 이거 누구 다 모아놨네? 그리고 아, 이런 거 알아? 이런데 다 보더니 사람들이 다 모르겠다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제해서 야, 이게 주제도 없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해서 뭐 주제를 잡아. 날짜별로 다 적으란 말이야. 적어놔도 잘 모르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행사의 핵심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섹션으로 배치된 5명의 기획자나 이 강사들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중간에 틀로 놓는 거지. 강렬한 어떤 성좌를 그리는 빛을 발산시키는 별들을 배치를 하고 그 별들 주위를 위아래로 또 다른 행성들을 배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북두칠성이 되든지 뭐 오리온 자리가 되든지 무슨 별자리가 되든지는 그리는 사람 마음인 거죠.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그래서 너무나 선명한 별자리를 그려주지 말자.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 어떤 방향이라는 걸 정하지 말자. 근데 다만 그 기획에 있어서 같이 참여했었던 게 첫 회 때는
김남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남수 씨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한쪽은 김희진 선생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약간 이 사람 둘을 딱 뭐라고 코드화 시킬 수는 없지만, 김남수가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근현대, 우리 한국 사회 근현대 프로세스 안에서, 근대화 프로세스 안에서 전통과의 연결 관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컨템포러리 라인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 방식으로 접촉할까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약간 현실적인 문제인데, 9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의 소셜 폴리티컬로 움직였던 현장에 많은 콜렉티브들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진이 막 빠졌어 다.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될지 역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랑시에르 문제에 있어서 정치의 감각 미학의 문제가 한창 논의가 되고, 김용혁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페이스북이나 많은 SNS에서 랑시에르의 그 감각 분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소셜 폴리티컬 아트가 뻣뻣하고 경직돼 있고 너무 컨셉추얼하고, 또 하나는 엘리트적이고, 이런 성향들 크게 벗어나기 힘든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이 유학파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하다 보니 상당히 서구 추종적인 어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뭐 비판 철학 어쩌고 하다 보니 사회 비판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나 헤비한 철학들이 계속 뒷변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델로 봤을 때는 경직돼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게 쉽게 공공미술 어쩌고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 커뮤니티 아트 어쩌고 하면서 공공예술정책이나 우리 같은 문화재단의 정책으로 흡수되면서 많이 왜곡되면서 확산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체 처음에 공공미술 어떤 공공 논쟁을 시도했었던 대한공간 영역에서의 사회정치, 지금 이번에 뭐 그때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받은 이문순 선생도 그때 라운드 테이블 올라왔었는데, 를 비롯해서 너네들은 왜 작업하냐, 지금껏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작업을 해왔냐, 작업이란 건 도대체 뭐냐,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처음 만들어진 구조였고, 두 번째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김남수는 역시 리바이벌이었고, 그 다음에 김희진 선생이 했었던 역할을 그냥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김희진 선생이 시간도 안 되고 힘들어서 못하기도 했었고, 다행히 한반도 오감도가 터져줘가지고 두 번째 라인은 냉전이었었어요. 냉전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오감도가 라운드 테이블 저녁 시간에 올라오게 되는 과정으로 베트남의 냉전에서부터 박해천 선생 같은 아파트를 냉전 구조로 읽어내는 이야기서부터 이게 쫙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 냉전 구조로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였고, 세 번째 날에 이제 역시 이제 김남수와 저 주재환 선생이 했었던 도깨비 시리즈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귀신이나 과거에는 되게 우리의 그 많은 그 상상력과 기억의 어떤 토대로 작용했었던 요소들이 지금은 전혀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냥 암암리의 언어 속에나 아니면 문화 속에만 깃들어져 있는 요소들 중에서 그런 강렬한 상징 코드를 가지는 도깨비 같은 요소들이 왜 지금은 다르게 읽혀지는가, 아니면 왜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상실해 버렸는가, 아니면 그것을 대체한 것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저런, 결국은 이제 저도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기획을 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문화를 생산하는 실전에서 고민되어져야 되는 상당한 요소들이 그 안에 다 테이블에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지나치게 관념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 부분에서는 좀 피부에 와닿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길 바라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기획자나 현장에서 움직이는 작가들이 그 행사의 메인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일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한국의 아카데미즘 미술대학 이게 많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술, 문화예술 관련된 학과들에 접촉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대학이라는 학교 학제 때문에 그쪽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문화예술의 창작자가 된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실패했다고 봐요. 어떤 경우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썸머 아카데미를 시도하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플럭스나 아트어젠다 같은 거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이 뭘 하고 있냐면 프로젝트 컬리지들이에요. 물론 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나 어디 MIT 뭐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 하지만 대부분 거기 보면 매 학기마다 새로 세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MIT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기창작센터 했을 때 안토니오 문타다스 교수가 꾸린 15명의 학생들이 저희 창작센터를 찾아왔었는데 아시아의 3개 도시를 돌면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고 거기에는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 디자인 다양한 종류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를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NS 시스템이 확장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과연 지식정보 생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보 틀들을 활용 가능한 순발력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아카데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구축하는 플랫폼을 갖지 않고서는 여기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썸머 아카데미가 새로운 게 아니고 썸머 아카데미 같은 방식의 되게 챌린지한 프로젝트들을 대학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 살아남을 수 없고 거기에서는 거기 졸업한 학생들 갖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문화재단이 펀딩 소스를 가지고 직접 그런 걸 하고 더 나가서는 할 수 있다면 대학 쪽에서도 그런 관심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묶어내서 또 다른 프로젝트 컬리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큐레토리얼 그 워크숍 코스 같은 것들 보면은 최근에 뭐 지금 김준주 씨도 다녀온 이런 베이루트 같은 데에 아주 물론 정치적인 컨플릭트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전 세계 큐레이터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어떤 아젠다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만든다든지 몇 개월씩 썸머 아카데미 혹은 어떤 레지던시를 구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오코이 엠베저 같은 경우 오코이가 만들었던 미팅 포인트 이 도시마다 돌면서 그 해마다 있는 그런 그 사회정치적인 의제들을 그 안에서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해소하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런 이슈들이 지금 전 세계 예술계의 트렌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비엔날레도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큐레토리얼 팀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게 이제 그런 새로운 예술의 의제들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합 집산이 가능해지고 그 정보들의 소통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아카데미라는 게 과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술 혹은 그 예술이 접촉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가치를 생산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지점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레지던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레지던시는 나는 이렇게 공간 지원을 하든 어떤 창작 지원을 하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저는 레지던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확산해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레지던시를 기획하는 기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레지던시라고 하는 그 해마다 이게 루틴하게 돌아가고 방을 채우는 작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라인업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도 좀 필요하다면 좀 이슈들을 좀 의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작가들이 왜 내가 여기 초대됐고 여기서 우리는 왜 저 작가랑 같이 마주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이 공간에서 특별히 왜 이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의제 어젠다를 수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게 작가들 자체도 되게 훌륭한 작가들이어야 하고 좋은 작가들이 와서 그 의제에 적합한 의제 생산을 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그러면은 얼가나이징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매니저 혹은 이 기획자를 거의 무슨 예술가 기숙사의 사감 선생, 열쇠 관리인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어. 방 번호키만 제때제때 맞춰주면 되는 거고, 나갈 때 방 있게 체크해가지고 건물에 망실 없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이런 식의 수준이 되니까, 사실 뭐 작가들은 그런 열쇠 관리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올가나이징한 프로그램에 그 무슨 다른 작가들을 이렇게 같이 존중하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 라인업이라는 게 그냥 유명세인 거야. 유명세가 아니라 이번 기수에는 좀 어떤 성향 경향성들이 읽힌다. 그리고 이들끼리에서 약간 뭔가 구멍들이 보이고 막 서로 약간 그거를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게 작업 선수들이 정말 포트폴리오만 딱 보고서 지금 예를 들면 핫한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런 트렌드와 언밸런스한 이런 트렌드 혹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배치했을 때 얘들은 무슨 짓을 할까, 이게 기대를 갖고서 뭔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렇다, 이 의제다, 나 너랑 싸워봤으면 좋겠다, 애들 이게 좀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향성들이 움직이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힘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어떤 일대 격변의 어떤 지점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하모니 혹은 불협화음들을 내는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찰도 없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들어봐도 제가 뭘 할지 관찰도 없고, 그거를 상호 중재하는 역할도 없고, 이 안에서 네트워크가 어떤 형식으로 발생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성과치 평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 지금 공공기관에서 뭐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다 보니 기타 미술관이나 이런 다른 그 공공기관들처럼 빠른 속도로 제도화된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면서 그 탄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제가 일했던 경기창작센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실현했는가,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를 인정받았나 생각해 보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되게 이제 공무원들이나 지금 아직은 우리 문화 수준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작가들한테 너무 많이 공들인다. 이제 쟤네 작가들은 빨리 불러가지고 동네 뭐 지역 프로젝트에 막 헌신하게 해라, 이런 일에 자꾸 앞장서다 보니까 그 매개자로서의 어떤 예술 레지던시 기획자의 역할이라는 건 그냥 행정 집행자 차원에서 머물게 되니까 작가들하고 대화에서는 행정적인 대화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문화재단의 그 레지던시나 창작공간 관련해서 자문을 할 때 기한문은 그렇게 쓰더라도 어디 작가들하고 관련된 문서 이런 데서 너무 행정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의 언어, 아티스틱한 용어들이 좀 자꾸 활용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게 인문학적 용어가 되더라도 그런 뭐 난해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서로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 행정용어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던시 쪽에 관련된 문서들이 다 지역 협력 프로젝트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과정들을 거쳤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봤을 때는 그 지형이 급속도로 최근 한 15년 이상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시아의 경제적인 성장도 맞물려 있지만 아시아 각 개국의 다양한 대항 공간들이 출현이 같이 맞물리면서 물론 이제 이 대부분 아시아 각 나라에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들어간 예술가들의 또 활동이라든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일종의 다문화주의를 등을 엎으면서 비서구권 예술가들이 특히 아시아 쪽 작가들이 상당히 국제 비엔날레나 미술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등 이제 다양한 활약들이 이어지고 그 활약상들이 그냥 해외에서만 이렇게 맴돌다가 어느 순간 이게 90년대 후반 우리나라도 상당수 대한공간 운동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유학 마치고 들어온 작가들을 기반으로 막 한 10년 이상 계속 확대되어 온 것 같은 현상들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 수입된 컨템포러리 아트나 유행의 어떤 흐르는 기존의 모더니즘적인 것과 다른 하나는 자기 지역성의 문제나 자기 아이덴티티 또 역사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천착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에서는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상당히 서구적인 방식의 어떤 예술어법을 끌고 와서는 그 사용하는 컨텍스트는 되게 로컬한 컨텍스트이거나 자기 그 역사적인 문맥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 그 박창경 감독이 했었던 서울 미드시티 비엔날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한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학습된 오리엔탈리즘적인 그 다문화주의의 영향으로 자꾸 이제 아이덴티티 폴리틱이 작동하면서 예술가들에게 또 정체성을 자꾸 묻기 시작하니까 비서구권 예술가들이 자기 전통을 끌고 오거나 또 그 문화적인 것에서 느끼는 나의 그 갈등 같은 거를 주제화시키는 작업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 이런 것들과의 연관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시아나 이런 비서구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 폴리티컬 아트도 약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정치적인 예술의 필요성들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왜 비서구권의 예술가들은 주로 사회정치적인 작업만 해야 되나. 순수 조형이나 예를 들면 감각이나 이런 작업을 하면 왜 다 매도받아야 되나. 이제 그거야말로 순수한 예술 표현, 감각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애들의 완전히 걔네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돼 있어. 뭔가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도 지금 지원 사업 같은 데서 이런 그런 순수 형식 같은 것들의 작업들을 되게 잘 안 건져주잖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그 문제는 사실은 지난 연말에 박창경 선생 강연에서도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오리엔탈리즘이니까 공격해야 되나? 배격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써야 되나? 막 이런 얘기 막 했거든. 근데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잘 안 나오는 건 뭐냐면 역시 감각이 아직은 우리는 그게 뭐랄까 완전히 그렇게 해탈하지가 못하는 것 같아. 그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은 작년 박창경 같은 작업이 설득을 받는 거죠. 건데 사실 이제 이 비서구권의 사회정치적인 예술 컨텍스트를 완전히 붐시킨 게 오쿠에네조가 한 역할이 크죠. 2002년도 카셀 도큐멘타 11회에서 그 서양식 모더니즘이 과연 세계 만국 공통어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각 문화권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진짜 밥이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라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 준하는 어떤 예술가가 그런 사회적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으로 예술가로서 윤리 의식이라는 게 맞물리게 돼 있는 것인데 너무 중요한 지점이죠. 예술과 정치라는 문제가 맞물리니까.
근데 그 얘기가 반드시 아프리카 얘기냐? 아니 우리 똑같은 문제잖아요. 예술의 뭐 미학적인 논쟁이든 뭐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게 어법에 관한 복잡한 구조, 뭐 인문 철학적인 세계들 관계 안에서의 어떤 구조, 뭐 다. 근데 이게 이제 서구식의 패턴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나는 학습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열심히 창작을 해도 어법이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그 어법을 체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학습을 시켜서 그걸 내 예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문화의 고유한 특질이나 지역적인 성향에서 생겨나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다시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민족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문화인류학적이나 아니면 민속학적이나 이런 기타 다른 리서치를 좀 필요로 하고 그거 서구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패턴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문화 생산의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소비 혹은 문화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다시 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서구식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너무 이렇게 옥죄어 있었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그것으로 또 새로운 세계들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사회정치적인 예술의 문제들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사회정치적인 예술의 패턴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서양식 개념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 일반화돼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제도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읽히기 위한 코드 안에 맞물려 있고 그리고 비엔날레형으로 만들어진 사회정치적인 예술 그리고 오쿠이가 선호하고 있는 그 예술들이 따다다닥 맞아떨어지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문승 감독의 작업이 거기에 성과를 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는 오쿠이라고 하는 기획자의 어떤 영역 확장 그동안 아프리카나 막 이런 쪽에서 물론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쪽에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었지만 좋은 리서치를 계속 하면서 사실 헤럴드 제만의 사후에 그 아시아나 기타 비서구권의 작가들의 작업실을 꼼꼼히 드나들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 나가고 이런 기획자들 좀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쿠이가 상당 부분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게 또 이제 이몽순 같은 뭐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그 유학파도 아닌 국내 작가가 아주 꾸준히 자기 작업의 세계에만 매진을 해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봤을 때 뭐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몽순 개인의 뭐 그 영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90년대 후반 대한공간 풀 또 이런 사회정치적인 예술에 천착하고 있던 작가들이 약간 좀 한풀이를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라는 건 정말 자꾸 팔리지도 않지 국내에서는 또 잘 봐주지도 않지 독립영화관에 뭐 기껏해야 몇만 명 보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보면 정말 어려워. 우리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그때 주제가 우리는 왜 꾸준히 작업하는가 왜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가 때려치지 못하나. 근데 이몽순의 경우 그 뚝심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작가들들 뭐 이몽순뿐만 아니라 뭐 조수, 목정어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작가들 김상돈을 비롯해서 참 그 연배에 계속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 존경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베니스 비엔날레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정말 그 삶의 가치 그 예술가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계속되는 게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 사회정치적인 것,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헤비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에서 이게 계속 왜 그러냐면 이제 오쿠이 이후에 유럽에서는 뭐 로저 브리겔 대표적으로 아주 감각적인 차원의 또 다른 질문을 확장시키면서 아주 아티스틱한 다큐멘터리를 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가기예프 감독 이번에 다시 이스탄불 비엔날레 총대를 맺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예술의 그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폴리티컬, 히스토리컬 이런 컨텍스트를 넘어서는 예술 자체의 본질로 다시 접촉하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가 막힌 작업들을 다시 발굴해 올리고 그 깊이들이 한 텀을 하는 시기를 넘어섰고, 작년 재작년에 막시밀리아노 지오니가 했었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그 전시도요, 감각적으로 상당히 탁월했던 전시였어요. 제가 아직 지금 오크의 전시를 못 봐서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엔날레 폴리틱일 수도 있고요. 비엔날레가 어젠다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글로벌 어떤 그 아트 씬의 움직임이나 큐레이터십이 형성되는 어떤 그 배경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독자적인 전시 창작이 가능한 큐레이터가 좋은 분들이 꽤 많이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생겨난 것 같은데, 작년에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서울도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의제 설정 너무 훌륭하고 키워드 잘 잡아내고 되게 좋은데, 박창경 선생이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작가고 큐레이터로서 전문적으로 매 뮤지엄마다 돌아다니고 비엔날레마다 돌아다니면서 작가 헌팅하고 그거 딱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선수들이 지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큐레이터들이 너무 두께가 없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비엔날레를 하더라도 비엔날레 감독들을 선정할 때 그 레벨에서의 어젠다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떠돌이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약간 이스탄불 비엔날레도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다가 지금 약간 그게 좀 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꽤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막 그 이스탄불 자체의 어젠다 수립이 가능하고 지금 유럽과 대응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제들이 생겨나고, 지금 그런 데들이 꽤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저가 한국에 와서 배움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게 만들면서 그 이렇게 일종의 랑시에르식의 어떤 교육 개념이든 뭔가를 이렇게 의제로 딱 끄집어내서 미술관 교육과 그게 되게 생뚱맞은 구조가 된 거지. 하나도 안 먹히고. 어쩌면 그렇게 안 먹히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바닥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야. 걔가 이해를 못한 거고 우리도 이해를 못한 거고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런 일 되게 많은데 재미있는 건, 그러니까 박창경 이전에 사실은 봐야 되는 게 그게 얻어 걸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젤린 프랑케 같은 경우가 그 걔가 약간 그런 지금 민족지학이나 이런 데서 그 소스들을 얻어 갖고 왔는데, 그게 그 지지난번 타이베이 비엔날레에서 그 의제가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그쪽 문화 쪽권에 중요한 심화되어 있는 컨텍스트들을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의제가 확 확산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일민에서 애니미즘 했죠. 그 다음에 그 안젤린 프랑케는 올 초에 작년에서 올까지 했던 상하이 비엔날레를 맡았잖아. 그게 그런 식으로 확 뭔가 이제 이게 선이 그려지는 이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지. 거기에서 등장하는 약간 귀신이나 몬스터 이런 것들이고, 약간 어떤 그 탈식민, 신식민을 설명하는 또 다른 코드로서의 어떤 그런 유령 같은 어떤 괴물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시 이제 회자되고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기타 다른 전시의 어떤 주제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예술계 씬이 형성되니까 그전에 그게 잘 없었던 거죠. 이게 비엔날레가 그런 거를 잘 못했고, 몇몇 작가들 작품을 유행시켜 막 빌비 올라가고 물 한번 뒤집었으면 다 이제 영상 작업 중에 그런 비슷한 거 흉내내고 이런 식은 있었는데, 기획에 있어서의 그런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실하게 어떤 인문학적 기반이라든가 기타 어떤 예술 생산에 있어서 베이직한 토대들이나 씬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떤 슈퍼스타 기획자를 계속 꾸준히 모실 수 있었고, 그 힘으로 그 기획자가 난 이런 작가들이 필요로 해 하면 그런 좋은 작가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재정적인 영역이 되는 정도의 비엔날레였다는 거에서의 영향력이지, 사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오쿠이가 여기 와서 전시했을 때 뭐 그렇게 뭐 국제적인 뭔가를 뭐 파란만장한 일을 벌인 것도 아니고 애니얼 리포트 했잖아요. 1년 동안에 있었던 연례 보고를 했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연례 보고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성이라는 게 거세되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누구야 작년에 그 총감독이었던 그 테이트 모던의 제시카 모건, 예, 제시카 모건의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기존의 전통을 불살르자라든가 뭐 어떤 그런 나는 광주에서 한 1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제가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 너무 이게 그 토착화돼 있고 이런 에너지를 뭔가 좀 버닝 아웃, 번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체계들로 이렇게 좀 진입하는 토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 내에서도 잘 못하고 결국은 뭐 그 안에서 다 말도 안 되는 홍성담의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그게 그 예술계가 이 세상이나 혹은 전통이나 기존 체계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체계를 꿈꾼다는 것조차가 좀 가능한지 뭐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너무 베이직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문제 같아요. 그 비엔날레 정치나 문화 정치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큰 그림에서 이렇게 손꼽아봐도 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비엔날레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써야 되니까 쓰는 사람이 당연히 오크 얘기처럼 예를 들면 그 사람 경험의 한계에서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작가 아는 사람 됐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비엔날레라는 문화 정치 차원에서 보면 되게 뭐 중요하다고 하고 돈도 많이 때려붓고 근데 사실 보면은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용하다는 얘기가 아니, 그 문제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를 과연 우리 이 최소한 뭐 한국은 아니더라도 이 아시아 지형에서 예를 들면 내가 박정현 감독의 전시를 보면서 더 그런 느낌. 이런 어쨌든 한국 감독이 이런 고민을 갖고서 전시를 쓰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빌려왔다. 그리고 빌려오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도 제대로 아다리가 맞으면 되게 시너지가 나는데 그게 아다리 걸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무슨 바람 부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의제 설정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제가 지지난주에 내려가서 정보원 쪽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도 그런 고민 정말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전당 오픈하면서 준비하면서 도대체 아시아의 지식 정보는 뭐고 그거를 정보원에서는 또 어떻게 그거를 모아야 되고 하면서 몇몇 이야기들이 흥미로웠던 건 이제 그거를 우리 미술사라 그럴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술사라기보다는 어떤 아시아의 미술사. 아시아에서 미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제 정보들을 찾아서 디깅에 들어가는 건데 흥미로운 건 뭐 중국의 미술 잡지를 뭐 50년대, 60년대부터 쫙 이렇게 한 걸 봤더니 사회주의 리얼리즘부터 쫙 이게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하고 떠나서 사실은 그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슷한 시대를 막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창작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고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다시 두께를 들여다보는 거, 우리를 반성적으로 다시 사회해보고 그 안에서 미술은 도대체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야지 지금의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또 보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이게 뭐 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뭐 팝 대중문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갖고 뭐가 뭐 이렇게 일그러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결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근데 미술은 약간 이제는 자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작년에 박찬경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설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거기에서 과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작업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식으로 막 헤비 텍스트 막 이렇게 해야 되냐 거기에 여러 감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작가들이 여러 형식으로 또 재구성해 나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흥미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계속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이게 지속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게 계속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카데미 약간 좀 프로젝트 퀄리티 같은 것에도 좋고 좀 꾸준히 뭔가를 해서 이게 좀 이게 축적되는 거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게 안 되니까 좀 고민이고 지금 여기서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에 또 직면했는데 그 일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창작 공간도 되게 만들어졌고 한 5, 6년 텀인 것 같아. 지금 5, 6년 정도 전부터 레지던시 많아지고 기초자치단체 쪽에 미술관서부터 문화공간들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보면 전시들이 퀄리티가 대학공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전시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전시들이 너무 없고 특히 경기도 쪽은 이렇게 볼만한 전시들이 없고 전시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도 약간 좀 있으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녀보니까 아유 이거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만들 게 아니라 좀 공들여서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상호 참조를 하든지 뭔가 좀 힘을 좀 합치든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서로 이게 해놓은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반추도 해보든지 이런 과정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야. 이걸 좀 엮어주는 게 그런 작업들이 좀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언제부턴가 이게 자꾸 분산되고 아니면 뭐 어떤 것들도 서로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